우리 345쪽 공제금액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금액.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 차익에 관련된 내용 어설피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데 얼마를 공제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요, 계산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모 곱하기 네모다. 이 세법을 공부할 때 계산 구조는 꼭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계산 구조를 가지고 출전이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계산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양도 차액에다가 뭘 곱한 거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 2019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2019년도에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법제처 들어가서 법률 공부, 개정된 법률이 공부됐는지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도 잠깐 늦었는데, 일단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 여러분? 두 가지다. 출발점이 뭐죠, 여러분? 양도 차익입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 우리 지금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위에 계산된 건 뭐야, 여러분? 양도 차익이니까 바로 위에 거를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에는 출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양도 차익을 살짝 이렇게 바꿔. 양도 가액으로 바꿔. 양도 가에다 공제를 곱한 거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양도 가액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취득 가액이 나와요. 취득 가에다 공제를 곱한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양도 가액도 아니고 취득 가액도 아니고 양도 가에서 취득 가액 등 필요금을 뺀 무슨 금액을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이때 공제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일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일단은 올해 개정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도 개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즉 2018년도까지만 해도 보유기간 곱하기 1년당 3% 했던 것을 2019년도부터 양도한테는 3%가 아니라 2%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유기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유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로? 2%. 요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9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요게 1년당 몇 프로 공제해줬다고 그러면 3% 해줬는데, 2019년부터는 1년당 몇 프로 공제해주겠다고? 2%. 그럼 공제율이 높아진가, 지금 낮아진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다 그러면 2%. 그럼 우리 최소 몇 년을 보여야 된다 그랬죠? 장기 보유? 3년. 그러면 최소 3년이니까 3년 곱하기 2%하면 최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가 되는 거죠, 공제율이. 이해되세요? 3년 곱한 거에 2%한 거니까 6%. 그러면 무제한으로 공제 주냐? 아니다. 무제한은 아니고 몇 프로 한도로 하느냐? 30% 한도로 한답니다. 30%. 그러니까 최대 공제는 30%까지가 최대란 얘기야. 30%.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양도차익의 70%는 내란 얘기죠. 최대 맥시멈을 어디까지만 해주니까 30%만 공제 주게 최대. 그러면 최대 30% 공제를 받으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15년이 되는 거죠. 15년. 그래서 15년 이상을 보유하면은 30%까지. 그러면 18년 보였다. 그럼 어디서 자르라는 얘기야? 30%에서 잘라라. 그럽니다. 최대 30%. 최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가 되는 거죠. 6%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3년 곱하기 2%한 거죠. 그런데 양도 물건이 1세대 1주택일 때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남들 비과세 받을 때는 비과세를 받지 못한 애이기 때문에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너는 1년당 몇 프로 해주냐? 8% 해주겠답니다. 1년당
8%. 공제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엄청 커지는 거죠. 그죠? 남들은 몇 프로 받을 때 1년당 2% 받을 때는 1년당 8% 받는 거야. 이것 때문이죠.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받느냐? 역시 여기는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최대 80%. 그럼 몇 년을 보한 거죠, 이거는? 10년이죠, 10년. 요거를 맥시멈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보유 기간이 이 기간보다 길어져도 여기서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일반적일 때는 1년당 2% 곱하기 때문에 최저 6%도 출발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해주는데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모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1년당 2%가 아니라 몇 프로가 여러분? 8%를 하되 최대 몇 프로? 80%. 80%. 그러면 양도책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5억 원의 분양을 받아서 20년을 보유해서 몇 년을 양도했냐? 25억 원에 양도했다, 여러분. 분양을 얼마 받았어? 5억 원의 분양을 받았어. 그리고 이거를 20년 보유해서 얼마에 양도했다고 지금? 25. 그러면 양도체가 얼마, 여러분? 20억이죠, 20억. 나는 한평생 돈을 모아도 20억을 모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또 1세대 1주택이면 요 20억이 몇 프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80%죠. 그러면 얼마를? 16억을 공제받으니까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4억 받겠죠. 20억에서 4억을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에 있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일 때는 양도소득세, 양도책이 몇 프로까지? 80%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규제하겠다. 너무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너무 공제. 여러분의 표현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 표정인데. 그러면 생각해봐라면 20억 중에서 80%는 16억을 까지니까 엄청나게 그러면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자, 비싼 주택일수록 세금을 어떻게 되는데? 많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공제 혜택은 얘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와, 안 와? 아, 야, 잠만 온다, 야. 아유, 야, 졸려 죽겠다. 그러면 안 돼.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무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걸 좀 규제하겠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뭘 곱한 건데 공제율이야. 근데 공제는 몇 개로 구분해? 2개. 원칙. 요게 원칙이고 여러분. 요게 원칙이고 이게 뭐야 여러분? 예외 규정인 거야. 예.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일수록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 몇 년을 보여줘야 돼? 10년. 10년 길어 짧어? 짧어. 금방이다. 인생이 여러분 10년 금방 간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마음은 클럽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홍대 가라면 갈 것 같은데 들어오질 말래. 사장님 어디 가시냐? 어디 가기만 들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야, 여기 애들 노는 데대. 밤만 놔도 애지. 근데 들어오지 말래. 물 흐린다고. 어느덧 수질 관리 대상이 됐죠. 금방이다. 요거 꼭 좀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처에서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거. 자, 요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소득 금액.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양도소득 금액은 차익에서 뭘 차감하는 금액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하냐?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별표 하나 정도, 개별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보기 지문으로 하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공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 역시 똑같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입니다. 역시 중요도를 따진다면 공제 금액이 더 중요한 거죠. 뭐보다? 공제 대상보다는 역시 얼마를 해줄 거냐 그 얘기죠. 근데 저는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는 장기 보유 무슨 공제였죠 여러분? 특별 공제했고 여기는 양도소득 무슨 공제죠 여러분? 기본 공제. 요게 이제 성격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또는 원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할 때만 해주는 거고 양도소득 무슨 공제는 기본 공제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거죠. 얘는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 우리 나이트클럽 가면 다 기본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 테이블 앉았을 때 기본 요금하고 룸에 들어갔을 때 기본 요금은 갖다 달러. 다르죠? 다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여기 길동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무슨 관? 그 뭐 테이블에 앉았을 때 기본 요금 얼마 요즘 기본 요금? 응? 여보세요. 기본 요금 얼마냐고 지금. 아이 촌스러워서 어디.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성격이 무슨 공제야 여러분? 기본 누구나 다 해주는 거야 누구나.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이 여러분 당해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물권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사람이라면 다 해줘.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본 공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해줘.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이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공제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제 성격이 무슨 공제냐? 인적 공제 성격을 띱니다. 무슨 공제? 인적 공제죠.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때만 해주기 때문에 얘는 물적 공제였죠. 얘는 물적 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건에 대해서 해준다면 얘는 바로 사람 보고 해주는 인적 공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얘는 양도 물건이라든지 양도 물건의 종류라든지 또는 보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여러분 묻지 아니한다라는 게 특입니다. 보유 기간 불문. 너 뭘 양도했는지 몇 년 보유 양도했는지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니까 기본이죠. 다 해준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본 공제라 하더라도 양도세에서 제일 나쁜 누구는 여러분 미등기 양도세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럼 미등기 양도 우리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줬죠? 또 뭐도 안 해주겠다고 기본 공제.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 때문에 공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인데 그러면 그래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받는 게 무슨 공제 여러분? 기본 공제.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본 공제인데 그러면 얼마를 해줄 거냐는 얘기야. 이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얘는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소득별로 구분한다. 그럼 이건 출제는 또 어떻게 장난치냐? 이거를 양도 자산별로 구분해서 공제해준다. 그러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자산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별로 구분하는데 이때 소득별 구분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똑같죠. 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할 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냐면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뭐 부동산 등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주식 등가, 그다음에 뭐 파생상품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했죠.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할 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 뭐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 단 시험에는 이거는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는 어디서 알아? 부동산은 여기다 초점 맞추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위한 소득별 구분은 몇 가지? 세 가지.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등 하나 몇 가지를 구분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그 각각의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연단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여러분 부동산도 양도했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했고요. 기타 자산도 양도했어. 그러면 이거 합한 양도소득금액 합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잡으셔야죠.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부동산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뭘 양도했다? 주식을 또 양도했더니 그럼 주식은 성격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별도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250만 원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물이라든지 수합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러한 파생상품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의 파생상품은 또 역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그렇죠. 7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의 과세 대상별로 구분해서 그럼 하여튼 나는 올해 부동산 등에서 얼마만 최고 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250만 최고 받을 수 있는가? 근데 나는 부동산도 팔고 뭘 양도해서 주식도 팔았다. 그럼 주식 따로 얼마 받으라는 얘기 여러분? 250만 원. 나 파생상품도 팔았다? 그럼 그것도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얼마까지? 250. 그러면 1년에 받으시는 최대 금액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750만 원이 받으시는 최대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 금액을 오버해 못해? 못해. 그러면 아까 우리 5억 원의 분양을 받아서 25억 원에 양도했어. 그럼 양도체가 얼마였죠, 여러분? 20억이었죠? 그럼 이때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했으면 몇 프로까지 공제받았죠? 80%. 그러면 25에 80%는 얼마? 16억을 빼고 얼마 남았어? 4억. 4억 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2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금액은 너무 작죠, 기본 공제 금액은. 일반적인 기본적은 비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연단위 기준이야. 그러면 나는 올해도 양도했고 내년에 또 양도했어. 그럼 내년에 다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250. 매년 기준이야. 매년 기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거는 국내 자산일 때고 여러분.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국내가 아니라 국외. 그러면 나는 국내 부동산은 물론이지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도 따로 팔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따로 거기서 얼마 받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250만 원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올해 국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아니겠구나. 대주주면 대주주라 해도 뭐 상관없고 외국에 있는 법 예를 들어서 애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팔았다. 그럼 애플 주식을 팔았으니까 국외 주식이죠? 따로 얼마? 국내와 구분해서 25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 따로 받으라는 얘기야. 국외 주식 따로 받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뭐는? 바로 파생상품은 여러분, 파생상품은 국내 거와 국외 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해서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파생 상품 물론 국외 파생 상품을 팔았다도 얼마만 받는 거야? 그러면 250. 그래서 국외 파생 상품 별도로 구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외는 최대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국외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최대. 다시 한번 파생 상품은 국내 거, 국외 거로 구분하고 안 하고 그냥 250이고 부동산과 주식은 국내 거와 국외 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각각 250을 받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론상 최대 금액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50만 원이 1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뭐.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공제 금액이 커 작어? 작죠. 무슨 공제다 보니까? 기본 공제니까, 기본 공제. 우리 뭐 나이트클럽 가면 뭐 기본 요금 뭐 맥주 2병이다, 마른 한주 하나. 룸 정도 들어가야 이제 뭐 양주 하나에다가 우유 하나 하고 이제 과일 야채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진도 나가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이걸 이제 뭘로 나오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야, 계산 문제. 구체적으로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봐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양도 차익에서 뭐 차감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해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뭘 빼라,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 나왔죠. 그럼 우리 모든 조세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과표가 나면 무조건 뭘 곱하랬죠? 이제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죠? 과세산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과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뭘 곱하는 거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죠. 하여튼 과표가 나면 그 다음에 뭘 곱하는 거 여러분?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 세액이 계산돼서 나왔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바로 양도소득세율이죠. 그래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세율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율.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님, 내가 이 아파트, 주택을 팔았는데 몇 프로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토지를 양도했는데 몇 프로의 세율이 적용되냐? 이거 뭐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죠. 이놈의 공인중개사 뭘 물어만 보면 그냥 맨날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고 있고 이씨. 맨날 시험 범위 아니대. 그리고 기껏 이제 다른 데 전화 걸죠. 법무사한테 전화 걸거나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 전화 걸고 어머 사무장님 우리 고객님이 오셨는데 뭐 하나 물어보겠대 좀 대답 좀 해드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공인중개사 뭐 하는 거야? 그냥 물건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물건 보러 가야 되니까 아파트 물건 보러 가면은 남자가 가면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요, 여러분. 여러분 갔다 봐. 저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요. 물건 보러 왔어요. 그럼, 어머! 하고 문 안 열어줍니다. 애들은 다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사무실 가면은 항상 누가 있어야 돼? 여자 실장이 필요하죠, 여자. 그러니까 학원마다 합격생을 물어보면 항상 여자 실장님만 찾습니다. 남자 실장은 안 찾아. 여자 실장을 찾는다니까? 남자분은 안 찾아요. 그럼 남자분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개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찾아.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항상 학원에도 이렇게 합격자들 대상에서 좀 일하실 분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그럼 다 항상 붙어 있어.
용모 단정한 35세에서 45세 이 중간에 여자 실장님 이렇게. 요즘 또 용모 단정도 붙어 이런.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어떡하냐. 용모 단정도 아니지. 남자지. 그래서 못해 나는 공주께서. 근데 꽃미남은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좀 남자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괄표에다 이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산추세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 가냐? 세율에 관련된 내용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별표 3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율 구조가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347쪽 보세요. 340쪽. 여러분 기본서 보셨죠? 받으셨나요? 거기 가면 양도세를 보면 여기는 지금 조금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잡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 여기 양가를 1번 부동산 등 세율 박스표 있죠. 여러분. 자 표시합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그리고 혹시나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새 책 갖고 공부하죠? 그러면 여기 적었던 걸 다 새 책에 다 옮겨 적어놔야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른 거랑 똑같아. 기본서에 적어놨 여기 우리 입문서에 적어놨던 거를 어디다 옮겨놔야 돼? 기본서에 다 옮겨 적어놔야 돼 여러분. 또 다시 요입당 할까? 맨날 적다 끝나 이놈의 인간은. 맨날 적어.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책 검사입니다. 기본서에.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기본서에 이번 입문 과정일 때 표시했던 거 적어놨던 걸 다 거기다 옮겨놔야 된다고. 그래 이제 입문서 안 보지. 또 볼까 입문서를? 입문서는 입학했을 때만 보는 거야. 꼭 좀 적어놓으시고요. 분명히 다음 주 올 때 책 정리해서 만약에 적어놓고 오지 않으면 부모님 호출합니다. 귀되게 자녀가 더럽게 말 안 듣는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거기 부동산 등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도 여러분 부동산 등일 때와 그 다음에 주식 등일 때와 파생상품일 때 적용하는 세율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입문서는 빼버렸죠. 입문서 빼버렸고 여러분은 어디만 초점 맞춰라? 부동산 등 여기다 초점 맞춰라 그 얘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시험에 어디가 나온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 등은 다시 양도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크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원칙 어떤 세를 정할 거냐? 최저 6%부터 최고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 6%, 이렇게 합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끌고 오겠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끌고 와서 적용하겠다. 이걸 뭐라냐면 여러분 준용 규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어디로 끌고 와서 양도소득세 끌고 와서 양도소득세로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부터 출발해서 최고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로 됐습니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요거를 기본적인 세율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세법에서는 법률에서 다른 말로 또 무슨 세율이라 하냐? 기본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본세율로 합니다. 얘가 기본세율이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원칙을 물어보지 않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예외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예외. 근데 이 예외 규정은 여러분, 이 원칙보다 세율을 다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 대상입니다. 중과세율.
이거 꼭 적어놔. 예외는 세율을 무겁게 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무겁게. 그러니까 예외 세율이 원칙보다 더 높다 그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세율이? 누진 세율이 가장 양도소득세 적은 세율이죠. 그럼 가능하면 뭘로 맞는 게 제일 좋은가? 누진 세율 맞는 게 제일 좋은가? 양도소득세는. 근데 시험에는 원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 그러면 예외를 물어볼까? 예외를. 그러면 첫째, 예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애가 누구랬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 나쁜 놈. 너 나와! 갖고 얘는 몇 프로 때리냐? 70% 때려요, 여러분. 70%.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 거 여러분? 여러분 보통 평소에 세법 공부할 때 별로 인식을 못 하다가 실제 세금을 한번 맞아봐야만, 아이고, 이게 지금 민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아. 맞아봐야 알아요, 여러분, 세금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 소득세, 세법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세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몇 프로짜리가 있을까? 70%보다 더 높은 세율이 있어요. 90%짜리가 있습니다. 90%짜리가. 그리고 하나 꼭 여러분, 항상 뭐가 있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했죠, 여러분? 지방 소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항상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 소득세 몇 프로요? 10%. 그럼 미등기 양도면 미등기 양도 소득세를 몇 프로요, 여러분? 70%. 그럼 70%에 몇 프로였니? 10%에 몇 프로가 7%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방 소득. 얘는 꼭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같이 다녀. 세팅.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끝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생길 거야. 배신 때리기 없기. 밥 먹으러 가도 이제 같이 가고, 독서실도 같이 가고, 나이트클럽도 같이 가고. 자, 그래서 항상 놓치면 안 돼.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그러면 지금 미등기양도 몇 프로짜리였어요, 여러분? 70%. 그럼 요 70%에 10%는 몇 프로? 7%가 쫓아오는 거야. 소득세! 그러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야?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또 같이 오는 거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절대 저희 집 사람한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제 동영상 강의를 못 보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줄 모릅니다. 자, 미등양도 제일 높습니다. 그럼 아까 얘보다 더 높은 게 몇 프로짜리였죠, 여러분? 90%였죠. 그러면 90% 때리면 소득세 90% 때리면 10% 몇 프로가 쫓아오는가? 9%. 그러면 합하면 세부담이 몇 프로인가? 99%가 돼. 그래서 90%를 맥시멈으로 하는 겁니다. 100% 만약에 해버리면은 100% 하게 되면 110%가 돼버리죠. 그럼 과표보다 세액이 더 많아지지 않아? 그럼 환급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그래서 맥시멈 몇 프로까지 되는가? 90%. 그러면 요 90%짜리가 적용되는 게 어떤 경우냐? 바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해갖고 가설인 명의로 이자와 배당을 받으면은 그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받을 때는 이때는 금융기관에서 99%의 원천 징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실명 거래했다가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은 그걸 다 뭘로 환수해버리겠다는 얘기가 소득세를 다 환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맞아본 적 없어? 이건 맞아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 이자 100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 떼겠다는 얘기야? 99원 세금 떼겠다는 얘기야. 이론은 왜? 더 이상 못 떼갔기 때문에 남겨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뭐야, 여러분? 70%죠.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이다 봅시다. 과표가 얼마? 1억. 그러면 세금을 미등기할 때 몇 프로 떼간다는 얘기야? 7,700을 세금을 떼고 나보고 얼마 먹으라는 얘기야? 2,300 먹으라는 얘기야. 별로들 안 무서워하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보면 어감이 단어가 다 좋은 단어야, 좋지 않은 단어야?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딱 감을 잡으시면 돼. 여러분 인생 짬밥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그게 딱 쌓인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쁜 놈이네. 여기 뭐라고 적혀있고 여기는 미등기양도.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얘는 뭐를 모으는가? 투기 목적을 갖고 있다 양도하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바로 요거를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무에서 가장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나대지나 임야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농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 그럼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야. 실제 제 아는 공인중개사님께서 여러분 저 예전에 양재동 밑으로 예전에 거기 뭐가 많냐면 화훼단지가 많았죠. 비닐하우스 많았잖아. 안 가보셨나 한 번도? 그럼 옛날에 거기가 비닐하우스 쭉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재개발 그 보금자리 주택 지나고 아파트 지금 거의 다 들어서고 있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오늘 한번 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지를 양도를 하면서 수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수용당하거나 또는 수용당하기 전에 먼저 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묶여버리는 거죠. 묶여버리죠.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누진세에다가 요 기본세율이 무슨 세에다가 누진세에다가 얘들은 1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가져갑니다. 1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와 10%포인트는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10%포인트다. 그럼 이건 절대적 숫자. 이건 절대적. 요거는 상대적 비율이죠. 요거는 상대적 비율이고 이건 절대적 숫자야. 그러니까 10%포인트 더하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6%부터 15%, 24%, 35%, 38%, 40%, 42% 이렇게 각 단계별로 세우려는데 각 단계별로 몇 프로 적용하는 얘기라면 10% 자체를 더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최저 몇 프로 출발하는 거야? 여기다 10% 자체를 더하라고. 그럼 몇 프로? 16%부터 출발하는 거야. 남들보다 몇 프로를 더 내는 거야, 얘는? 무조건 10%포인트를 더 내는 거야, 무조건. 최고 몇 프로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52%까지 가는 거죠. 세금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무거워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요거죠. 조정 대상적이 나오네요. 올해 2019년대는 조정 대상적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게 뭐야? 조정 대상 지역.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의 소유자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 얘는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했어 지금. 아파트를 분양해서 내가 신청해서 당첨됐어.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건설할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거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뭘 말한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울에 주택을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당첨권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둔촌동 재건축 들어갔죠? 그럼 주택 재건축하면 이제 이 조합원용도 있지만 뭐도 있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일반 분양용이 있죠. 그럼 나는 조합원이 아니면 뭘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 일반 분양. 근데 그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조정 대상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하면 얘는 보유기간 불르면 무조건 몇 프로 때리냐? 50% 때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단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50%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조합원이나 승계 조합원이 입주를 포기하고 양도를 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때는 5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제외하는 거고, 일반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다가 또는 뭐 아파트 청약에서 했다가 당첨했다 팔면 그때는 몇 프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50% 때리는 거죠. 50%. 그럼 여기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야 돼요, 여러분? 5% 더 와야 되겠죠? 50%, 10%니까 5%. 그럼 몇 프로 되는가? 세부담률은 55% 되는 거죠. 무서운 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뭘 따지느냐? 이제
보유 기간을 따집니다. 보유 기간. 여러분 거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입주돼 선정된 요거 적어놨어? 아파트 당첨권 꼭 적어놔야 돼.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 50% 적용 대상이야. 그러나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는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자체는 요 5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과 3번이 아니면 마지막 한 번 뭘 따지냐? 보유기간 따져.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이 단기성 거래인 1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일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일 때는 50% 세를 때리고 여러분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이다. 그럼 몇 프로 때리냐? 40%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봐. 지금 주택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그럼 얘들은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세 부담을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낮춰야 되겠죠. 서민들의 주거세만. 얘들은 세율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 모이면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은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40% 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져서 낮아졌어? 낮아졌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낮은 세율은 어떤 세율이 제일 낮은 거랬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낮은 세율은 어떤 세율이 제일 낮은가? 누지세율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맞더라도 어떤 세를 맞는 게 제일 좋은가? 누지세를 맞는 게 제일 적은가? 제일 좋은가? 이게 제일 적은가? 그러니까 맞아도 무슨 세를 맞아라? 누진세를 맞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누진세를 맞으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누진세를 정하려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죠. 주택은 몇 년 이상이어야 돼 여러분? 1년 이상을 보여야만 무슨 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가장 적은 무슨 세를 받고 싶으면 가장 적은 무슨 세를 맞으려면 누진세를 맞으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모이면은 주택이거나 조합입주권은 얘보다 더 짧은 몇 년 이상만 보여줘도 1년 이상만 보여도 제일 낮은 세를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다?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기타 자산은 무조건 무슨 세를 적용하느냐?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산은 묻지 마. 무조건. 거기 써져 있처럼 박스에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나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2번 조정 대상적인 주택이나 특례세율 있죠 여러분 양가로 2번 요거는 뭐 시험에 당장 나오기는 힘들지만 거기 한번 보죠. 조정 대상적인 주택에서 자 10% 할증 과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다 숫자가 몇이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돼. 2. 숫자가 몇이 됐어요 여러분? 2. 1세대 몇 주택? 2주택. 1세대가 주택 하나와 조합 입주권 하나 몇? 2. 그래서 숫자 주택과 입주권을 합한 숫자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몇 프로 할증 과세가 되는 거고 10% 포인트 할증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합친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면 3 이상이 되면 그때는 누진세도 몇 프로 할증 과세하는 거 여러분? 20% 할증 과세한다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할증 과세 대상이 있고 20% 할증 과세 대상이 있는데 10% 할증 과세 대상은 주택과 입주권 합해서 숫자가 몇 개 되면 2개일 때는 10% 할증 과세. 주택과 입주권을 합한 숫자가 몇 이상이면 3 이상이면
이때는 몇 프로? 20%. 단 얘들은 어디 있어야 돼? 반드시. 대전제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이네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야. 적용 대상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너는 남들보다 몇 프로? 10% 더 내는 거고 서울에 등에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너는 남들보다 몇 프로를 20%를 더 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할증가시는 몇 프로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몇 프로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20%짜리가 있다. 2개로 구분한다는 거 감 잡으셨죠? 예. 물론 거기 옆에 어떤 소득세법 시행령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10분 쉬겠습니다.